2차전지 업종이 다시금 전기차에 대해서 또 보조금 폐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거 폐지 가능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말로 그 진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더군다나 이제 그 완성차 미국에 인접해 있는 캐나다, 그다음에 멕시코산도 한 달 유예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자동차도 관세 부과 25%나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자동차 판매가 이제 그러면은 더디게 좀 가버리지 않겠냐, 뭐 이렇게 가면서 모멘텀이 많이 약화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삼성 SDI가 유독 2차 전지 중에서도 좀 약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좀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많이 약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이유에 들어가기 전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힘을 받아서 하니까. 자, 구독, 좋아요 하시고 분석에 들어가 보면, 첫째는 이 삼성 SDI는 쉽게 얘기해서 고가차 비중이 너무 높아요. 고가차 비중이 높아서 어? 이게 지금 그 경기 침체기에 아주 힘들어합니다. 유럽 쪽의 헝가리 공장은 거의 뭐 지금 가동을 일시 중단해야 되느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만큼 안 팔린다는 얘기죠. 고가차 비중. 얘가 지금 BMW하고 아우디 쪽에 주로 납품하고 있거든. 어? 우리 이제 BMW 아우디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벤츠랑 더불어서 독일 프리미엄 3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폭스바겐 이런 데도 아니고 말이야. 폭스바겐이 이제 대중차죠. 우리나라 같으면 현대차. 아우디가 이제 그 폭스바겐 겁니다. 아우디가 어디야? 제네시스 같은 격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전기차 비싸가지고 안 팔리고 있는 판인데, 금리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안 팔리는데, BMW 아우디 전기차가 잘 팔릴 택이 상대적으로 더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SDI가 상당히 힘들어가지고 헝가리 공장이 지금 제대로 가동이 못할 정도로 힘들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전기차는 이제 못 사는 나라는 지금 전기차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유럽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뭐 이런 쪽이 될 텐데, 뭐 어차피 일본 이런 건 지들 나라들 것도 많이 구입하고, 중국은 지들 거 완전히 우리나라 거 뭐 잘 팔리지도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구도가 돼 있거든. 그러면 남미라든지 동남아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데는 잘 안 팔려요. 못 사는 나라라. 이제 중국계 오히려 저 인도 시장도 좀 점점 갉아먹어 들어가고 있다 그러죠. 전기차. 지금 그러고 있는 판이라고. 심지어 테슬라도 지금 좀 덜, 자동차가 올해 들어와서는 테슬라가 이제 부정적 이미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하이 히틀러 이런 저 나치식 그 인사했느냐 어쩌냐 하면서 어쨌든 지금 잘 안 팔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백인이 있는 호주 같은 데서도 매출 급감이 나타나고 있다. 모델 3 저가형이죠. 이런 것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 자체도 비싸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중국 같은 경우는 리튬 인산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가차를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침투율이 좋아요. 비교적 잘 팔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것이 배터리가 잘 안 팔리고 있는 거죠. 비싸서. 그 중에서도 또 제일 비싸게 또 하는 게 삼성 SDI. 이 자동차 회사를 봐보라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주로 판매하는 게 리비안이에요. 리비안에 주로 납품한다고. 테슬라의 대항마로 해서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리비안이라는 전기차 전문 회사인데 거기도 원통용 배터리로 지금 구도가 지금 테슬라가 원통형 46파이를 채택하면서 원통형으로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 SDI는 원통형을 만드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원통형 양산 기술을 갖고 있고 양산할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뺏겨버린 거야. 앞으로 나올 신차 모델에 R2라고 이제 해서 신차 모델에다가 원통형을 탑재를 할 건데 거기다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뺏겨버린 거야. 환장하는 겁니다. 손발이 다 잘려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현대차에 납품하는 게 SK1이에요. 그 다음에 일부 LG 에너지 솔루션이 납품이 되고 있고, 또 물론 이제 GV90 이런데 이제 BM 그것도 이제 프리미엄 차죠. SDI가 좀 들어간다고 합디다마는, 그러니까 아니 팔 데가 없는 거야. 지금 뭐 회사 망하게 생겼어 아주. 지금 이런 지경에 와가지고 삼성 SDI가 그러니까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이제 GV90 같은데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비싸가지고 얼마나 팔리겠어요? 앞으로 나올 차 제일 그 비싼 차가 될 거 아닙니까? 전기차 중에서. 이 경제가 잘 돌아가고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잘 팔리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GM 같은 데도 좀 납품을 하고 막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원통형만 고집하다가 이 모양이 된 거, 각형만 고집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 지금 대세는 각형보다는 원통형인데, 원통형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얘는 각형만 하고 있고, 원통형 플러스 리튬 인산철, 제가 LFP 배터리라 그러죠. 저가형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배터리 LFP. 요 기술력도 또 없어요 아직. 그래 이제 다행히 이제 올해 상반기 중에 기술 양산해서 ESS에 먼저 적용해보고, 뭐 하반기부터는 전기차에도 투입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요번에 2025 그 배터리 행사에서도 상반기 중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 양산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반기나 돼야 뭐가 이제 이것도 이제 거래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물꼬를 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LFP는 일단 상반기에 ESS에 먼저 적용해보고 하반기에 한다 하니까, 이건 뭐 저 하반기 뭐 끝무렵에 가서 할지 어쩔지 그것도 그죠? 원통형 뭐 더 넣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딱 그냥 통밥상 봐도 통밥상 원통형은 이제 새로 업체를 이제 계약을 거래자를 이제 그 계약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 잘해봐야 이제 하반기부터나 좋아지겠네. SDI는 이런 느낌이 좀 안 듭니까? 그리고 LFP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전기차에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뭐 매출로 인식이 되거나 뭐 하는 구간은 연말 연초 뭐 거의 1년 정도 지나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 SDI가 주가가 좀 힘이 더 없거나 뭐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현대차하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그쪽이 한다고 해서 이제 움직인 거고, 지금이 2025년입니다. 27년 가면은 이제 어쨌든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열리건 전고체 배터리 쪽도 이제 프리미엄 차에 먼저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SDI가 그때 가면은 이제 경기도 회복되면서 그때는 이제 또 상당히 좀 부각될 수 있어요. 왜냐면 원통형 만들지 알지, 그 다음에 LFP 배터리도 만들지 알지, 전고체는 가장 앞서 있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26년 정도 가면은 이게 이제 매출 이제 거래처도 이제 태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이제 27년의 양상이니까 전고체 기대 심리가 점점 커지면서 이 배터리
회사 중에서도 좀 입지를 다져나갈 수 있어요. 좀 지금하고는 이제 반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좀 힘들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좋아지는 거 확인하면서 움직여야 돼. 다행인 것은 그나마 유럽 쪽에서 탄소 규제, 그 다음에 보조금 일부 지급하면서 조금씩 팔리고 있다는데 유의미한 흐름이 좀 있어요. 지금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좀 잘 안 팔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전기차가 조금씩 제가 볼 때는 올해 들어와 가지고 약간 그 회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 심리가 살짝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전기차 중에서도 우리 쌍용 거 지금 무쏘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전기차 보존과점 화물차로 들어가니까 3천만 원대 하니까 막 주문이 1,000대씩이나 벌써 이틀 만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가격이 싸서 들어온 거거든. 근데 얘는 비싼 차에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더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더 떨어지고 경기가 좀 회복이 돼야 움직이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내년 정도 가야 체감적으로 이제 금리도 이제 2% 이하로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이렇게 가니까 26년, 27년으로 가면서 얘가 이제 선도주 자리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힘들다. 쉽게 얘기해서 다른 종목들 올라가는 거 눈치 보면서 뒷공문이 따라가는 그런 구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상반기의 저점은 제가 볼 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전에 많이 투자를 안 하고 재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적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 같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뭐라고 합니까? 행보 추세라 그러죠. 그러고 이제 120선 내려오면서 조금 더 올라가 가지고 121선까지 갔다가 다시 또 좀 빌빌대고, 마치 얘는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뭘 연상하면 되냐면 삼성전자 한번 연상을 해보겠습니다. 주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요런 모양새로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의 위치는 요런 자리 근방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위로 조금씩 하단은 좀 어느 정도 관리가 되면서 위로 조금씩 올라가려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모멘텀이 없으니까 다시 미끄러지고, 약간 요런 식으로 그러면서 1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삼성 SDI도 비슷한 그런 양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밑으로의 하락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세게 올라올 만한 그런 구석재가 별로 없기 때문에 프리미엄 차이주로 납품하고, 리비안도 잘려버리고, 잘린 건 아닙니다. 각형 계속 들어가요. 근데 원통형, 그래서 불이 나게 이제 원통형을 만들었는데 항상 저렇게 나무늘보처럼 저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 격변하는 세상에서 저렇게 나무늘보처럼 늘어터져가지고 되겠냐고 빠득빠득. 요즘 보면 이제 후발주자의 SK온이 뭐 빠득빠득하게 정말로 최태원이가 막 해가지고 빠득빠득하게 뭘 진행하는 거 보면은 오히려 그 좀 더 좋아 보이더라고. 삼성그룹은 아주 그냥 무슨 조선시대 때 양만 걸음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니, 그래도 이제 요 구도 자체로는 경기 흐름이 저는 좋아질 거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2.5%까지 금리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구도인 것을 보면 시간이 좀 지나면 좋아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거의 뭐 바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닥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천재투자TV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하시고 제가 또 중간에 변화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답답해 할까봐 최근에 잘 갔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나 이렇게 또 걱정할까 봐서 제가 방송을 해드린 거고, 오르고라는 채팅 어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천재투자TV에서 만든 건데 진짜 이게 여러분들을 위한 피와 살이 되고 있는 것인데, 개인 투자들이 여기서 이제 제일 좋은 정보들을 많이 받는다고 수익 많이 난다고 지금 입소문이 자자해요. 여기는 24명의 업계 최고수 전문가들이 여기에서 다 활동해요.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다 퍼져버려, 100% 무료로 다 퍼져버리니까 여기는 무조건 입장을 하고 봐야 됩니다. 손해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오르고 채팅 무료방은 어떻게 다운 입장하느냐? 여러분들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 다운 어디에서 받습니까? 플레이스토어 하지 않습니까? 그 오르고라고 검색을 하면 한글로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채팅이면 나올 거예요. 그걸 설치를 하세요. 그리고 로그인 해가지고 공개 채팅방이라고 있어요. 공개 채팅방에 들어오면 거기에 24명의 전문가 무료방이 있으니까 전부 다 공짜로 다 입장이 됩니다. 당장 이제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해서 장중에 월요일부터 리딩이 될 거니까 입장하셔가지고 딱 대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24명 다 공짜로 입장이 돼요. 고맙습니다.